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간만에 불타는 불장입니다. 그렇죠. 자, 기분 좋은 날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외국인과 기관 교집합은요.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에 가장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딱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융 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BNK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에 많은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자, 이제 놀러 가자. 그렇죠. 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소비 관련주들에 오늘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항공 관련주들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오늘의 흐름을 알아보았고요. 자, 먼저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어떤 종목이 맞붙을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삼성중공업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 솔루엠을 사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전 연관성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연관성이죠? 요 근래 네. 외국인은 정말 삼성중공업을 많이 샀고요. 그렇죠. 기관은 제가 봤을 때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빨간불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완전한 중심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두 종목과 두 네. 섹터이긴 하나 개별 기업의 수급 일자를 찾아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지금 강하게 이어지는 두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과 솔루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기업의 연관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죠? 앞으로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이 두 종목을 오늘 선택이 되지 않는 종목이다 할지라도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중공업과 솔루엠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중공업과 솔루엠이 붙은 거는 정말 이 수급 파이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김태성 팀장님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관계를 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못했습니다. 그쵸.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예, 네.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기관의 픽, 솔루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픽인 삼성중공업도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정말 된다라는 좋죠.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면서 네. 오늘 기관의 픽인 솔루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이 ESL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ESL. 자, ESL이 뭘까요? 자, 전자가격 표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보면 예전에는 탭이라고 해서 가격표가 이제 붙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만약에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일일이 손으로 수정된 가격표를 거기에 라벨을 붙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마트를 이제 가게 되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라벨을요 다 전자식 디지털화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터져가면서 이제 이 택배 물류 산업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대다수의 글로벌 나라들이 이 택배 물류 산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물류를 한 공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수작업으로 라벨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ESL이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물건을 관리하고 좀 효과적으로 재고 관리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ESL, 전자가격 표시기를 생산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져가는 전자가격 표시기 시장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솔루엠을 포함해서 약 3개의 기업이 거의 이제 나눠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사실은 솔루엠이 1등부터 2등, 3등 중에 가장 낮았던 3위였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2위까지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은 일시적인 흐름,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솔루엠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네. 이 ESL
참 전자가격 표시기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부품 혹은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커져가는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솔로엠 펀더멘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솔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제가 그동안은 이야기를 안 했다가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했냐. 네. 바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딱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 수급적인 개선, 그리고 두 번째 실적적인 개선.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솔레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럼 하반기에 당연히 실적은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 현재 3950원, 3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종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인 이 가격대 약 33,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4만 원대까지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의 손절선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3주 전에 이 가장 낮은 가격, 네.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을 시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만 봐도 딱 정말 이 저점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매일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목표가 4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엠입니다. 손절가 25,000원까지 해서 오늘 솔로엠 1라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대결도 열어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라운시큐어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테스를 사고 있습니다. 네.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 두 기업의 연관성은 없죠? 거의 없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두 기업 모두 지금 위치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기업 모두 사실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산업과 기업들이거든요. 대신에 2분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권역의 위치에서 지금 반등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인 라운시큐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스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시큐어와 테스가 만났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2라운드의 승자 열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기관의 픽 테스가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저녁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약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물론 어제도 두 기업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늘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세 혹은 폭발적인 움직임, 폭발적인 수급의 쏠림은 보이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기업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회복하는 반도체 IT에 따른 수급이 쏠리게 되면 테스나 뭐 테스를 포함한 원익 IPS 뭐 이러한 기업들의 당연히 수급이 몰리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K 반도체에 대한 지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세액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더 해준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 쪽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이제 테스가 사업 영역을 오.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뭐 물론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게 또 테스트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테스트를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딱 보면은 내년에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즘 뭐 이게 투자, 증설만큼 좋은 모멘텀 정말 그렇죠. 없거든요. 네. 자, 테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시는데 충분한 조정과 충분한 기간 조정,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굉장히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단기적인 시세를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뭐라 그랬죠? 내년까지 이어지는 성장성. 네, 내년까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 가격은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제시드리고요. 드리면서 이 테스라고 하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바라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매집 혹은 매수를 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의 승자는 테스였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5,000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급 파이터를 진행하면서 반도체는 거의 손에 꼽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예. 없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열어보겠습니다. 공략주 무엇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갖고 나오셨는데 이제 확실히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까요? 강하게.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 본업에 대한 이 불확실성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하반기의 실적이 상반기를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 3, 4분기 올해 상반기 너무 좋은 실적들과 너무 좋은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외국계에서 좀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8월 한 달 내내 굉장히 또 속썩이고 괴롭혔던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 그리고 이제 그들 때문에 많이 밀렸던 소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여전히 증설을 한다라는 것,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대규모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이 수요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기업들이 당연히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증설을 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지금보다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제적으로 증설을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정 시의 매수는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자, 그 안에서 왜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느냐? 자,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은 낮은 위치에 있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8월 시장에 밀릴 때 같이 많이 안 밀렸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견고한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증설을 한다라는 것,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국내 두 기업만 뿐만 아니고요. 해외 고객사도 지금 계속해서 유치를 하면서 해외 쪽으로의 매출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유니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궁금하네요. 유니셈 차트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밀리지 견고했네요. 않았고요. 네, 충분히 박스권의 하단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힘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을 한다면 박스권 상단 16,000원을 돌파해서 2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잠시 추세가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의 손절가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솔로엠, 테스, 유니셈 세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수급 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